네, 반갑습니다. 리뷰남입니다. 지난번 영상으로 다가올 연말정산에 대비해서 연말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계산 과정하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벌써 1월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이제 곧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한다는 공문이 내려갈 텐데요. 나의 소득과 비용에 대해서 한 해를 정산하는 아주 의미 있는 행사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에는 변경되는 항목이 꽤 많은데 그 항목 중에서 저희하고 많이 연관되는 거 5가지 정도만 간단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출산하면 보통 산후조리원 2주 정도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 분들에겐 아주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이 연말정산 할 때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을 받아서 다니시는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을 하면 수기로 반영을 해드리니까 꼭 놓치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에만 적용됐었는데 이자 상환액 공제 대상 기준이 5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실 요즘 그래도 4, 5억대 집 구하기 힘들죠. 집값이 워낙 많이 올라서 어찌됐건 이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게 될 텐데요. 해당되시는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로 월세액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됐던 월세액 세액공제가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모두 확대 적용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이 확대되었는데 기부금 관련된 부분은 지금 보시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를 많이 받으려고 기부하는 분들은 당연히 별로 없겠죠. 좋은 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조금 안 좋은 건데요. 자녀 세액 공제가 조금 조정되게 됐습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였던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됐던 자녀 세액 공제가 7세 이상 자녀만 공제하도록 적용 대상이 조정되었어요. 제 딸 이제 4살인데 구체적인 기준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면세점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 또한 공제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특히 19년도 2월 12일 이후에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 물품 구매 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5, 6가지 정도 뽑았는데 이 외에도 변경되는 항목이 많지만 모두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본인에게 안 좋게 바뀌는 분들도 계실 거고 개인에게 좋게 바뀌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아주 똑똑하신 분들 모여 계시는 정부 집단에서 잘 조율해 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현실에 발빠르게 연말정산 대처를 하면 돼요. 우리가 저거 법들을 바꿀 수 없잖아요. 아시겠죠? 제가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구분해서 잘 챙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그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다 알 필요가 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가 쉽게 생활하면서 챙길 수 있는 부분만 챙기면 돼요. 저 역시 다 알고 있지도 않고 다 챙기지도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 중에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과 계산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액공제 관련 영상은 이후에 별도 영상으로 집중해서 다뤄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로 축소,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30%로 확대. 정말 많이들 듣고 기사나 TV를 통해서 눈으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생각들 많이 하셨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공제율이 바뀌기 전이던 후던 전혀 저희는 생각 없이 지냈었기 때문에 그냥 축소됐나 보다, 그냥 확대됐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왜냐? 세금 그냥 몇 푼 더 내면 굳이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바뀔 경우에는 내가 똑같이 소비를 했을 때 얼마를 내가 손해보겠구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게 눈먼 돈이라는 거죠. 너무 아깝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는 기본적으로 숙지하셔서 내 지갑 속에 있는 내 돈 절대로 헛되이 안 뺏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돈으로 부모님하고 맛있는 외식 한번 하시는 게 훨씬 뿌듯하실 거예요.
바로 그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연말정산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연간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면 총급여가 나오고, 총급여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원천징수 영수증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하면 근로소득 금액이 산출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로소득 공제는 지금 보시는 표처럼 나의 총급여가 해당되는 구간에 계산식을 적용하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근로소득 금액에서 4가지의 공제를 한 번 더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세액공제, 이렇게 4가지였죠. 오늘 영상은 바로 이 4가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4가지 공제까지 반영을 시켰을 경우에 나의 세금 구간이 결정되는 과세표준 금액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과세표준 금액이 나오게 되면 그 구간에 해당되는 기본세율을 곱하게 되고, 기본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산출세액에서 한 번 더 세금 감면 및 세액 공제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내가 1년간 납부해야 할 최종적인 세금, 즉 결정세액이 계산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세액 공제 및 세액 감면에 대한 종류와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뤄야 될 내용들이 정말 많아서 다음 영상으로 준비해 드릴 테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말씀드린 나의 세금 구간이 결정되는 산출세액을 줄이기 위해 우리들이 챙겨야 할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쉽게 챙길 수 있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인적공제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바로 소득공제 금액이 크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공제되는지 살펴보면, 먼저 근로자인 본인에 대해서 150만원의 공제를 해주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한 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한 번 더 해줍니다. 부양가족의 종류에는 직계 존속인 부모님들, 직계 비속인 자녀들, 형제 자매나 위탁 아동들이 있고, 인적 공제 중 추가 공제라고 해서 70세 이상의 경로우대, 장애인, 한부모 등에 대한 추가 공제 내용도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표 보시고 나한테 몇 명이 해당되는지 계산해서 나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해당되는 금액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금보험료 공제입니다. 연금보험료 공제에는 공적연금보험료와 보험료가 있는데요.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는데, 여기에 납입된 금액 전부를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 전부를 면제해줘요. 보통 회사에서 절반의 금액을 납부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낸 금액만 공제를 해준다는 거 계산할 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보험료의 종류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 금액의 경우에는 전액 공제해준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금보험료와 보험료에 대한 금액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각 회사 인사 시스템에 들어가면 연간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그 밖의 소득공제의 세부 항목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부분입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15%를 소득공제 해주는데, 15% 중에서도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를 해주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이런 경우에는 30%를 공제를 해줍니다. 신차를 구매한 경우에는 사용금액으로 인정이 안되고, 중고차를 구매했을 경우에는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만 인정이 됩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에 적은 금액으로 돼요. 그리고 총급여액이 높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중에 적은 금액으로 적용이 됩니다. 참 헷갈리죠?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한번 천천히 살펴봅시다. 이런 내용 다 보실 필요 없으시고요. 저희는 신용카드 아니면 체크카드 위주로 쓰시잖아요.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 부분만 집중적으로 봐볼게요. 원천징수액 찍히는 금액인 총급여라는 말 아직 기억하시죠? 총급여액이 5천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총급여액의 25%니까 1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해준다는 건데요. 얼마까지 해준다고 했죠? 총급여액의 20%인 1000만원과 300만원 중에 작은 금액으로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1250만원을 초과하는 15%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만약에 내가 1년간 2250만원의 금액을
신용카드로만 사용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저는 1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초과해서 사용한 것이겠죠.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000만 원에 15%를 곱하면 150만 원이 소득공제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2250만 원을 체크카드로만 썼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다면 1000만 원을 체크카드로 초과해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공제율 30%를 곱하면 300만 원이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요? 총 급여의 25%를 사용할 때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한도를 채우시는 게 좋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쉽게 이해는 되시죠? 또한 현금 영수증은 30%까지, 전통시장이나 교통은 40%까지 되니까 이런 점들도 잘 활용해야겠죠. 이렇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많이 받아야지 근로소득 금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커져서 과세표준 금액이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세표준 금액이 작아져야 기본세율을 곱했을 경우 산출세액이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산출세액이 또 작아지면 세액 공제 및 세액 감면을 반영할 때 결정세액도 더 작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서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또 중요 포인트로 신용카드 사용 금액 중에서 사용 금액으로 인정이 안 되는 항목들이 꽤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말씀드렸던 신차 구매에 제외되고 중고차 구매의 경우 10%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사업 관련 비용도 다 제외됩니다. 그리고 또 제외되는 금액으로는 자동차 리스료나 보험료나 교육비, 공과금, 기부금, 세액 공제되는 월세액, 면세점에서 구매한 금액들, 이런 항목들이 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중복으로 신용카드 공제도 받고 특별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공제하고 특별소득공제하고 둘 다 받을 수 있고, 그 외의 항목은 두 가지 다는 받을 수 없고 한쪽만 받을 수 있는데 화면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용법을 정리하면 총 급여의 25%를 신용카드로 먼저 채우고, 그 이후 소비권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의 사용 비중을 늘려나가시는 게 연말정산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이다 정도로 요약이 되겠죠. 하지만 보통 신용카드에 대한 카드 혜택이 좋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잘 안 쓰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실적 조건이 없다거나 실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낮은 체크카드 한 개 정도는 가지고 다니면서 꾸준히 써주시면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을 더 많이 챙길 수 있는 좋은 습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들 다 13월 보너스 받는데 나 혼자 세금 폭탄 맞으면 억울하잖아요. 참고로 특별소득공제에서 주택자금 관련한 공제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부동산 관련 영상을 준비 중에 있어요. 그 편에 엮어가지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연말정산에는 수많은 항목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저희가 그나마 쉽게 챙길 수 있는 몇 가지에 대해서만 다뤄봤는데요. 참 이런 세금 관련된 부분은 어렵고 복잡하시죠. 최대한 알기 쉽게 표현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다 이해 못하셨더라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개인연금이나 IRP는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소득공제, 인적공제 중에 기본공제는 소득공제, 자녀공제는 세액공제. 헷갈리시죠? 저도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저희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전산이 알아서 다 계산해주죠. 업로드 버튼만 딱 누르면 다 나오잖아요, 계산돼서. 그래도 직장인이라면 1년간의 나의 총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총 집계의 결과인 연말정산에 대해서 꼭 관심 많이 가져보시고 개인적으로 1시간 정도 시간 내서 공부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모두 100만원 이상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물론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은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2번 게시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금융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결혼, 육아, 더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이 될 만한 영상 많이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기다려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